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황석준입니다. 이제 2019년도 반이 지났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월이 화살과 같고 누군가에게는 나무늘보 같을 것입니다. 물리적 시간이야 인간 만사가 어떻든 뚜벅뚜벅 흘러갑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주관적인 시간의 속도감은 다릅니다. 사형장에 가는 사형수에게 남은 형장의 시간과 1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가족을 기다리는 공항의 시간은 같은 1분이라도 어찌 같겠습니까? 이제 2019년 하반기가 왔고 우리는 또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지나간 반년을 한번 돌아보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친구, 내가 지은 죄,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 내가 받은 상처, 배신의 아픔, 두려워 도망쳤던 것, 내 실수와 다른 이의 실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일 급식실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비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가운데 대전의 경우 20에서 30%, 충남 10에서 20%, 세종은 50에서 60%가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절반가량의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우려됩니다. 우리 식탁의 대표 밑반찬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멸치입니다. 그런데 남해안에서는 여름 멸치잡이가 시작된 반면 서해안에서는 한 달 동안 사실상 멸치 금어기에 들어가 어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 대신 카드를 이용한 전자상품권이 나오면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된 인천시 전자상품권은 충전액이 1,2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대전 대덕구가 전자상품권을 출시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차기 금고 지정 기준에 탈석탄 의지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고 지정 평가 항목에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 전환 사항을 추가하고 석탄 금융 투자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청과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전 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최적 노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교각이나 중앙분리대처럼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충격 흡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실로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거나 엉터리로 설치된 곳이 많아 더 큰 피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새 사령탑으로 이응실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 감독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북 현대 수석 코치를 맡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일조하며 팀의 황금기를 함께했고 베트남 1부 리그 비에텔 FC의 지휘봉을 잡아왔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백성의 물고기, 민족의 대표 밑반찬 하면 바로 멸치죠. 네. 여름을 맞아서 남해안에서는 멸치잡이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서해안에서는 사실상 한 달 동안 멸치 금어기에 들어갔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어제 서해안에서는 멸치잡이배 수십 척이 바다 위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제부터 한 달 동안 서해안에 내려진 멸치잡이 금어기, 즉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목망은 그물코가 15mm인 촘촘한 그물인데요. 해양수산부가 충남 서해안의 7월은 멸치가 산란을 하거나 어린 멸치가 자라는 시기라면서 세목망 사용을 금지한 겁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서해 수온 상승으로 멸치 산란기가 온유월로 앞당겨져서 금어기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어민들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상품성 높은 가는 멸치를 잡을 수 있는 7월에 작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피해가 크다는 건데요. 수입의 50% 이상이 나는 7월에 멸치잡이를 할 수 없다 보니 생계 유지가 어려운 건 물론 범법자가 되기 일쑤라는 게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연근해 멸치의 생태 연구를 시작했지만 연구가 마무리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금어기간 조정을 요구하는 어민 반발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생태 연구가 좀 더 일찍 시작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 국민의 생업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국가도 정부도 있는 겁니다. 이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도 유독 대전시만 아파트 매매가가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올 상반기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87%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 등 전국적인 내림세 속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지난달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는 0.37% 올랐고요. 지난 5월에 이어 2달 연속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네. 한국감정원은 각종 규제로 묶인 세종시의 풍선 효과로 투기 자금이 대전으로 몰린 데다가 수요 대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부동산 업계는 이런 나홀로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올 상반기 55대 1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대전의 공동주택 청약 경쟁률은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작용했다는 해석이고요. 또 올 들어 거래 절벽이라고 할 만큼 급감한 거래량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안 호수공원과 용산 현대아울렛 등 개발 호재가 남아있는 데다가 하반기에 갑천 3블록 등의 전매가 풀리면서 당분간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이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빨리 와야 됩니다. 이 거품만 먹으면 당장은 배가 부르지만 나중엔 배가 고파집니다. 네. 교각이나 중앙분리대처럼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충격 흡수시설이 설치돼 있죠. 그런데 이 충격 흡수시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요? 네, 보통 다리 기둥이나 중앙분리대처럼 차량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충격 흡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관리 여부입니다. 우리 취재진이 도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를 나가봤는데 완충용 플라스틱 용기가 깨져서 밑부분만 겨우 남아있거나 안쪽의 모래주머니도 대부분 터져서 쓰레기 더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네. 국도에 설치된 충격 흡수시설도 상태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음매 곳곳이 끊어져 있거나 날카롭게 튀어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결국 충격 완화제는 제 기능을 잃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네요. 네, 얼핏 보기엔 충격 흡수 시설로 보이지만 단단한 콘크리트로 돼 있는 곳도 많다 보니까 충돌할 경우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담당 기관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노선이 넓고 많다면서 확인한 곳도 빠른 복구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재구시를 못하는 충격 흡수 시설이 오히려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교통안전 시설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젯밤 10시 20분쯤 당진시 면천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4만 1,000마리가 폐사하고 양계장 2개 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가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통행로며 모두 313곳이 지정됐습니다.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전시는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등 28건으로 주요 시정 현안과 50억 원 이상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사업 중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대전시 노동권익센터가 거점 심리상담소를 열고 콜센터 상담원과 마트 노동자 등 대전의 감정 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세종시 주민자치회가 오늘 한솔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는 장군면과 한솔동, 도담동 3곳으로 16살 이상 주민을 상대로 공개 모집과 공개 추첨을 통해 꾸려졌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에 새로 문을 열 학교 6곳의 교명을 공모합니다. 주민이나 입주예정자, 이전기관 공무원, 교육가족 등이면 15일까지 팩스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이달 중에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권과 임차 보증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성구는 또 다함께 꿈꾸는 마을 복지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달부터 8월까지 11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주 1회 총 6회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마을 복지 증진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봉사와 연계 가능한 전문 기업 체험 교육이 실시됩니다.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과 항공우주연구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항공우주특별전이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2달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립니다. 달에서 가져온 월석과 한국형 발사체 나로호와 천리안 EA호 모형,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스마트 무인기 실물 등을 전시합니다. 최신 시설과 이용객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한 보령 석탄박물관이 오늘부터 정식 재개관합니다. 1층에는 해설과 배움의 장소로 재구성한 석탄 관련 영상 시청각실을 비롯해 충남 탄전의 역사, 광산 장비 등을 전시하고 2층에는 국내 최초로 대형 인터랙티브 체험시설을 설치해 게임을 통해 광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세종 30도, 대전과 공주, 아산 29도, 서산 27도, 보령 26도 등 26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저녁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지역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가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화폐인 대덕 2로움을 출시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에서만 돈을 쓰게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 최초로 지역화폐를 도입한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 삶이 달라지는 대덕구, 주민과 함께 만들고 있는 박정현 구청장입니다. 네, 아주 구호가 좋습니다. 네. 네. 구청장님은 대전의 첫 여성 구청장이었죠. 네. 또 이 취임 1년을 맞았는데 지난 1년 아주 쏜살같이 갔습니까? 네,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네요. 네. 예. 그 1년 소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신나게 달렸고요. 예. 예, 또 행복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우리 8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대덕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네. 대덕구 주민들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에 일치해서 함께 손잡고 열심히 달려왔고요. 근데 공직사회만 열심히 움직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역 주민들도 함께 또 열심히 움직여 주셔서 성과도 일정 부분 좀 냈고, 물론 아쉬움도 여전히 있지만요. 그래서 행복한 1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대덕 구민들하고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367일입니다, 오늘이. 예. 1년 전에 가졌던 첫 마음 잊지 않고, 예,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그 대덕구의 성과와 노력 또 아쉬운 점도 있으셨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과 또 아쉬운 점 어떤 것들을 뽑으시겠습니까? 성과라고 하면 일단 대덕구가 오랫동안 수건 사업으로 갖고 있던 몇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연축지구 도시개발 네. 사업. 작년에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됐고 올해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가 지금 나고 있고요. 또 석봉동에 저희가 문화부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 문화공간을 만드는 과제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정부하고 대전시랑 열심히 지금 협의를 해서 아마 2, 3년 안에는 거기에 문화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덕 1호움 7월부터 이제 출시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민 참여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요 방송 끝나면 저희 세계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전체 주민자치회가 영동에
대동에서 지금 워크샵을 오늘 하루 종일 합니다. 예. 그래서 워크샵 갈 건데요. 주민자치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걱정 말아요 대덕, 그리고 각 영역별로 뭐 청소년, 대학생 또 학부모들 해서 타운홀 미팅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대덕구가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을지를 의견을 듣는 일들을 올해 쭉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성과가 있고요. 아쉬움은 신대동 야구장. 예. 야구장. 예, 안 됐는데 뭐 근데 신대동 지역은 워낙 이제 교통망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전시가 하고 있는 제2의 대덕밸리 이 유력 지역으로 열심히 지금 밀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구청장님 복장부터 아주 활동적이십니다. 네, 청바지에 대덕 티셔츠. 네. 대덕 이로움. 네. 이번에 나온 지역 화폐 네, 홍보하는 네. 티셔츠군요. 네. 예. 우리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1년 성과 아쉬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덕구의 현안들을 앞으로 또 3년 동안 해결을 해나가셔야 할 텐데 발전 청사진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우선 뭐 행복한 대덕구 주민들이 행복한 대덕구라는 큰 타이틀 아래요. 몇 가지가 있는데 대덕구가 갖고 있는 환경 자산이 있고요. 예. 또 산업 자산도 있고 또 문화 자산도 있습니다. 그 자산들을 다 잘 융합해서 대덕구를 조금 더 버전업 시키는, 발전시키는 거를 하려고 하고요. 가장 핵심은 저는 인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 예. 지금 대전시 전체도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대덕구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지금 18만에서도 떨어져서 17만 9천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이제 인구 유입 요인이 사실 대덕구 안에서는 없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인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시 발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대덕구는 어느 정도 구민이 있어야지 가장 행복하고 국민들도 행복하고 도시 규모에 적합할까를 지금은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예.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도시라는 올해, 게 용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30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가장 대덕구의 적절한 인구 규모도 좀 산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20만 정도? 20만 정도? 예, 가장 대덕구 규모로 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대덕구 주민들 소통하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나 지역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 경제의 측면에서도 그런 정도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인구 규모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산들을 잘 융합해서 청사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화폐 얘기 좀 해보죠. 네. 예. 사실 이게 이제 또 인구 유지 그리고 유치에도 좀 도움이 될 그렇죠. 것도 같습니다. 네. 예. 대덕 이로움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는데 네.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이름은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818건이나 들어왔어요. 세 네.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이게 이제 선정된 이름이고요. 예. 쓰면 쓸수록 대덕구에 이롭다라는 의미의 예. 대덕 이로움입니다. 오늘 제가 카드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못 보여드려서 좀 예, 예쁘죠? TV가 아니라 아쉽네요. 네, 예쁘죠? 예. 디자인도 예쁘게 됐습니다. 네, 네, 이게 대덕구 캐릭터, 예. 덕이덕구 캐릭터를 넣은 카드고요. 일반 카드도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딱 생각이 드실 텐데 대덕구 안에서만 예. 쓸 수 있도록 하는 화폐를 만든 거고요. 법적 용어로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 법적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군요. 네, 그렇죠. 예. 상품권인데 선불식 전자카드로 저희는 만들었고요. 예. 요 카드는 이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뭐 페널티를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뭘 해야 예. 되잖아요. 예. 강제하려면. 예. 근데 페널티를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예.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요. 할인율을 저희가 보전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예. 6%에서 한 10% 정도의 할인율을 지원을 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대덕구 내에서는. 아니, 이 카드를 이용하면. 카드는 저희가 드릴 거고요. 예. 카드는 연회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 받으시면 되고, 핸드폰에 앱을 깔 거예요. 대덕 예. 이름 앱을 깔면, 거기서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예.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대덕 구민 외에도 카드로 받을 수 저희 있는. 주타켓은요, 저희가 이제, 세일을 하려고 했을 때 소비자 주타켓이 있잖아요. 예, 예. 주타켓은 대덕 구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덕 구민들은,
몰라서 못 쓰실 수는 있는데요. 예. 알면 이거 안 쓰실 이유가 없거든요. 6%에서 그렇죠. 10% 정도 예, 예. 대덕구가 지원을 해주면 예.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1차 주타켓은 대덕구는 공단 지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대전시 노동자의 51%가 대덕구에서 일을 해요. 아, 예, 근데 그래요? 그분들이 30-40% 대덕구 주민일까? 나머지는 대덕구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대덕구 주민이 아니면서 대덕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덕이로움을 만들어서 대덕구에서 쓰시는 게 저희 주타켓입니다. 그래야지 일정 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본인 거주 지역 관계없이 네. 누구든 발급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네, 쓰실 수 사용만 있습니다. 대덕구 내에 네. 사면 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무한정 쓰시기는 어렵고요. 예. 월 50만 원. 연 월 500만 원, 최고 한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6%는 평소에는 6% 정도 할인을 해드리고요. 7월은 이제 출시 기념이라서 10%를 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내가 50만 원 그럼 풀로 한번 써보겠다. 그러면 앱을 통해서 이 카드에 45만 원을 충전을 하시면 예. 5만 원은 저희가 보태드립니다. 예, 굉장히 50만 좋죠. 원어치까지 네. 긁을 수 있다 이 네, 얘기죠. 네. 예. 근데 현금처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효용성이 높죠. 예. 네. 이 지역 화폐를 도입하시기엔 계기, 네. 그리고 기대 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자꾸 빠져나가요.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예, 돈이 예. 빠져나가고. 사람도 빠져나가니까 돈도 예. 빠져나가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돈은 또 모이는 곳에 자꾸 모이잖아요. 네. 기반 시설이 대덕구보다 훨씬 좋거나 자본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곳에 좋은 식당도 들어오고 좋은 찻집도 들어오고 네. 또 여러 상품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대덕구 주민들도 그쪽에 가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덕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서 골목 상권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전통시장도 어려워지면 대덕구 전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덕구 안에서만 쓰는데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골목 상권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실제로 행안부 조사에 의하면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쓰는 지자체의 경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추가 소득이 한 2.13% 더 오른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지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한 4배 정도를 더 쓰신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일단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은 50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가동을 그냥 해보는 거고요. 네. 실제로는 한 200억 정도 이상 돼야지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덕 이름 때문에 내가 영업이익이 조금 올랐다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 잘해서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 규모로 조금 키워보려고 합니다. 네, 당분간 세일즈 우먼이 되셔야 네, 되겠습니다. 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대덕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돈은 벌어서 네, 다른 데 가서 쓰시면 안 돼요. 쓰시는 경우가 많죠. 네. 거주를 거기서 안 하기 네. 때문에. 예. 아직 그래도 이 지역 화폐라는 개념이 좀 생소한데 네. 이게 또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온누리 상품권은 종이 화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발행 비용이 증가되죠. 지금 50억 규모면 발행 비용이 저희는 부담이 아직은 없는데 네. 뭐 200억, 500억 이렇게 되면 발행 비용이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거는 한번 발행을 하면 물건을 사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저희가 선불식 전자카드로 한 건 이 카드는 그냥 구겨지거나 그렇죠.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발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고요. 또 하나는 온누리 상품권은 가맹점이 필요합니다. 네. 예, 가맹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 그 가맹점을 모집하러 다니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카드는 카드 단말기가 있는 데서는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일반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으면요. 네. 예. 근데 요즘 카드 단말기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길거리 상점에서도 카드 단말기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가 있는 데서는 다 사용이 가능한데 제약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지역을 대덕구로 제약을 하고 아하. 지역 안에서도 직영점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본사로 쭉 빠져나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형마트나 이런 예. 얘기하시는 근데 거죠. 대덕구는 대형마트는 없고요. 예. SSM이 있어요. 한 4곳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주유소 같은 경우도 직영 주유소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유흥업소는 안 됩니다. 예. 예. 그 몇 군데만 빼놓고는 다 쓰실 수 있어요. 병원도 가실 수 있고요. 예. 학원도 가실 수 있고요. 뭐 학원까지. 네, 그럼요. 예. 음. 예. 그리고 식당도 가실 수 있고 뭐 생필품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24시간 편의점 이런 데도 다 가능합니다. 예.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지 한 30초 정도의 얘기를 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지역화폐를 통해서 열심히 지역에서 쓰시는데 사실은 상권이 활성화 안 되면 네. 사용처가 많지 않죠. 그러면 쓰다가 좀 중지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2달 동안은 열심히 지역화폐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요. 그 이후는 지역에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요. 특별 가맹점, 더 추가 할인을 할 수 있는 특별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화폐 대덕이로 관심 가져주세요. 네. 지금까지 대전 최초로 지역 화폐를 도입한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만나봤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원자력위원 부실에 발목 잡힌 방패물이란 기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종 분석 오류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방사성 폐기물 이송 중단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대전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견눈질이란 제목으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를 놓고 대전시가 다시 불붙은 유치전에 발을 들일지 여부를 놓고 이해득실 분석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아파트 고분양가 해결 기대감, 충청투데이는 1년 새 40% 껑충, 5년 내 최고기란 불법 체류자 증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